안녕하십니까. 용인송담대 윤성희입니다. 지금부터 제4장 조직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해드릴 내용은 조직이란, 조직의 설계, 포드와 GM의 사례, 도요타의 조직구조, 아웃소싱 관리냐 구매냐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조직이란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개인이 혼자서는 달성할 수 없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직을 만듭니다. 그런 조직은 어떤 모양이어야 할까요? 조직의 모습은 서로 다른 두 가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업무를 외부에 맡기는 아웃소싱, 전략적 제휴 등이 조직의 규모를 줄이는 인기 있는 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거대한 기업은 다운사이징을 통해 인력을 줄이고 있으며 기업의 업무나 사업을 분사시키고 있습니다. 조직의 설계는 서로 다른 세 개의 선을 그려야 합니다. 첫째는 조직의 내부와 외부를 구분하는 경계선입니다. 이것은 조직의 규모를 키울 것인가 줄일 것인가의 문제이며 사업을 다각화할 것인가 일부 업무로 집중할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조직을 어떻게 나누고 서로 간에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지를 결정하는 조직도선입니다.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동일한 부서로 구성할 것인지 달성해야 하는 목표를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용이한 수평적 조직으로 구성할지 아니면 별도의 독립적인 회사처럼 필요한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도록 구분할 것인지 등의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권한선입니다. 의사결정의 권한을 중앙으로 집권화할 것인가 분권 다각화할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조직을 어떻게 설계해야 할까요? 결론적으로 조직의 설계는 전략에 따라 달라지며 조직의 선을 어디에 그을 것인지는 어떻게 남과 다르게 하고 어떻게 더 높은 성과를 낼 것인지에 대한 전략에 달려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조직의 설계는 한 번만 하면 되는 일회성이 아닙니다. 환경이나 전략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조직 형태로 조직의 모습을 바꿔야 합니다. 조직 설계는 목적이나 전략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동차 산업의 초기 시절의 포드와 GM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00년대 초 헨리 포드는 누구나 살 수 있는 저렴한 자동차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델 T라는 하나의 자동차만을 대량으로 생산하여 규모의 경제를 얻어야 했습니다. 또한 1911년부터는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한 조립라인 시스템까지 도입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조직은 계층적이고 직권화된 조직 구조였습니다. 포드 자신이 모두 위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여 밑으로 내려보내는 상명하복식의 조직이었습니다. 여기서 집권화란 의사결정 권한이 중앙, 상급기관 또는 상층부에 집중되는 것을 말합니다. GM의 알프레드 슬로는 자동차를 너무나도 저렴하게 생산하는 포드를 넘어서기 위해서 브랜드를 차종과 가격별로 차별화하는 새로운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연령별, 소득별로 서로 다른 소비자 수요를 고려한 자동차 라인업을 구성하는 현대식 마케팅 전략을 구사한 것이었습니다. 슬로는 이를 통해 포드를 넘어서 GM을 세계 최고의 자동차 업계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슬로는 포드와 같은 극단적인 형태의 완전한 집권화와 듀런트와 같은 완전한 분권화의 적절한 중간 형태인 사업부제라는 새로운 조직 구조로 해결했습니다.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계획 수립을 맡기면서도 동시에 규모의 경제를 누리는 분권화된 의사결정에 균형을 맞춰주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권화란 의사결정의 권한이 지방 또는 하급 기관에 위임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조직 구조는 어떤 것이 더 좋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조직의 목적이나 전략에 따라 각기 다른 조직 구조를 활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소유와 시장을 모두 얻는 도요타의 조직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50년대 자본이 부족하여 부품을 직접 생산할 수 없었던 도요타는 직접 소유하지 않으면서도 공급 체인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소유와 시장에서 가장 좋은 것만을 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부품회사를 소유하면 부품을 직접 제조하는 경우 원가를 절감할 수 있고 필요한 부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으며 조정과 협력이 용이합니다.
반면에 외부의 업체에 맡기는 시장으로 얻을 수 있는 동기부여, 혁신, 유연성을 잃게 됩니다. 외부 거래처에 일을 맡기는 경우 협력이나 조정이 어렵기는 하지만 다른 업체에서 일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더 혁신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도요타가 제시한 방안의 첫 번째로는 하청업체를 적이 아닌 파트너로 간주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쁜 가격을 놓고 싸우는 대신에 정보를 공유하고 고객 가치의 향상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 함께 협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소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조정과 협조, 그리고 시장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동기부여와 유연성과 혁신이 공존할 수 있는 세계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도요타는 재고 없는 경영 방식을 가능하게 합니다. 일반적으로 재고는 유사시에 대비하여 여유 있게 보관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재고를 유지할 공간도 자금도 부족했던 도요타는 생산 라인을 믿을 수 있게 만듦으로써 여유 재고가 없어도 생산이 가능하도록 만듭니다. 이를 위해 생산 라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종업원이 라인을 멈출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종업원에게 책임과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생산 라인에 불량이 생기지 않게 한 것입니다. 이러한 도요타의 경영 혁신은 기업이 조직 내부의 권한의 선을 긋는 방식을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외부 거래처와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태도와 관행을 도입하면서 완전하게 몰입하는 직원의 중요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테일러와 포드로부터 지속되어 온 유산, 즉 경영자가 모든 생각을 다하고 근로자는 그저 지시받은 것만을 하면 된다는 생각을 뒤집어 엎었고, 계층적 조직구조 대신에 참여를 통해 제조 공정의 품질을 증진시키는 방법을 개발한 것이었습니다. 원가와 품질에서 도요타의 경쟁 우위의 원천은 조직적 관행으로부터 발생한 것입니다. 그들은 명령과 통제 중심의 디트로이트 방식의 조직구조, 즉 현장의 계층적 구조, 즉 기능 중심의 부서, 수직적 통합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는데, 그것은 도요타가 많이 연구하고 전파한 공급 체인 관리를 통해 공급업체와 협력하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모든 참여자, 즉 공급자, 제조업자, 무엇보다도 고객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으로 아웃소싱, 관리냐 구매냐입니다. 아웃소싱은 조직의 어떤 업무를 외부에 맡겨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부품의 생산이나 생산 과정의 일부를 맡기는 것은 아웃소싱의 오래된 형태입니다. 반대의 의미인 인소싱은 조직의 계통과 체계를 통해 서비스와 기능을 직접 전달하는 경제활동 방식을 말합니다. 아웃소싱이 경영의 대세가 된 이유는 첫째, 업무를 외부에 맡김으로써 얻는 유연성이나 혁신, 동기부여 등의 이점이 더욱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시장이나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유연성과 혁신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이는 아웃소싱을 통해 보다 잘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아웃소싱을 용이하게 하도록 경영 여건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외부 협력 업체와의 정보 교환 및 협력이 더욱 용이해졌습니다. 효율적인 시장과 함께 빠르고 저렴한 통신 기술은 거래 비용을 절감시키고 있으면 여러 조직의 다양한 형태의 가상통합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물류는 아웃소싱을 기반으로 합니다. 소위 말하는 물류 서비스 업체의 경쟁력은 많은 화주의 물량을 유치하여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며, 이를 통해 빠르고 안전하고 정확한 물류 서비스를 만드는 것에서 나타납니다. 쿠팡이나 배달의 민족은 배송을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3의 배송업체들이 그들이 원하는 만큼의 서비스를 제공해주지 못하고 물류를 통한 규모의 효율화를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 조직 설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조직은 경계선, 조직도선, 권한선을 통해서 설계되며 목적이나 전략에 맞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